지키 모든 것을 맡겨두면 됩니다. 산부인과가 없어진다면 여성들은 출산을 훨씬 더 고통스럽고 덜 위험하고 기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자연스러운 출산을 장려하는 몇몇 의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말 불건전하고 비과학적이며 불명스러운 의학을 전승시키는 데 대한 비난은 받아 마땅하다. 산부인과사. 나는 앞서 의사들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며 경미심을 불러일으키는 생리적인 사건인 임신을 9달간의 질병으로 바꿔놓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9달 동안의 질병으로 산부인과가 만들어놨다. 라는 거네요. 오래전에 1933년 맨저 더 머피는 대규모 실험을 통해서 분만 중에 최고로 긴장했을 때의 복부 내 압력을 기록했다. 이 연구에서 7가지 자세를 취한 여성들을 1000명 이상 관찰했는데 그들은 앉아있는 자세를 취할 때의 제재 압력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내장 무게가 측정되고 근육 효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1937년에는 또 다른 연구자가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는 골반이 분만의 돈 모양으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엑스레이 사진과 측정 결과를 제시했다. 나는 여태까지 분만 중에 반듯하게 눕는 자세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증거에 반하는 연구 결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면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 여성들은 아직도 고정대에 발이 묶인 채 등을 대고 누워야 한다. 그 자세에는 정당한 의학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여러분에게는 왜 산모를 고정시킨 채 등을 대고 누워서 아기를 낳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의사에게 물을 걸 리가 있다.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임신한 여성들은 병원 입구에 들어서기도 전에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일이 가끔 생긴다. 진통이 자꾸 강해서 속도 제한까지 어겨가며 병원에 갔는데 병원 문을 걸어 들어가는 순간에 진통이 느려지거나 아예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반응은 매우 흔한 것이어서 따로 자궁이완이라는 이름을 붙었을 정도다. 이 증상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공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믿는다. 병원으로 들어가는 순간 남편의 지원을 잃게 된 산모의 불안은 즉각적으로 급상승한다. 남편은 접속에 남겨둔 채 산모만 휠체어에 앉혀서 대기실로 옮겨진다. 남편은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즉 청구서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원무실에 확인해 주는 일이 남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훈련과 편견에 눈이 가려지지 않은 의사라면 공포 때문에 부모님이 길어지고 좀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내 딸의 경우를 비롯해서 몇몇 경우를 통해서 아무런 투약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가정출산이 얼마나 편안하고 가치 있는 경험인지를 관찰하는 영광을 누린 적이 있다. 자연분 임신보다 안전하니까요. 경고 피임량은 산하 제한 지지자인 마그릿 생어 운동자가 빈민가의 높은 모자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여성해방 운동의 일환으로 피임법을 널리 보급하고자 애썼고 1936년 생어와 지지자들의 노력으로 미국에서 피임법이 합법화되고 제약회사인 GC 시얼리의 후원을 받은 5년간의 연구 조사 끝에 1960년 처음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 경구 피임약에 대한 식품의약국의 승인은 부주의하고 부적합한 연구 결과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의사들의 장래에 힘입어서 여성들의 20년에 걸쳐서 경구 피임약을 복용해왔다. 오늘 이르러서 경구 피임약이 일체 안전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제약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출산이 엄마와 산파에게서 산부인과로 넘어가게 된 마지막 관문은 경자가 아니었다. 진정한 전환점은 산모가 자연스러운 자궁의 수축과 중력을 이용해 아기를 낳도록 도와주던 분만 의자가 사라지게 된 것이었다. 의사들은 산모가 높은 테이블 위에 등을 평평하게 대고 무릎을 세우고 눕는 자세를 취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서 산모들은 사실상 자기 힘으로 아기를 낳기가 힘들어졌고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반듯하게 누워서 다리를 벌린 자세는 현대 산부인과 진료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처치에서 기본적으로 취하는 자세다. 이런 자세는 여성들에게 출산의 통제권을 효과적으로 박탈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런 자세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욱 어렵고 위험하고 고통스럽게 되었고, 의사들이 산모를 도와줘야 할 외견성 합리적인 구실을 수없이 제공하게 되었다. 한 의사가 언젠가 소아과 전을에 기고한 적이 있듯이 산부인과 의사는 소방관과 같다. 산부인과 의사와 소방관은 모두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한다. 유일한 차이점은 소방관은 애초에 불을 지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분모한 의자에서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이 행위 그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볼 때 여러분은 조기급과 과학적인 연구가 수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 추측은 틀렸다. 분모하는 산모에게 등을 대고 눕게 하는 처지는 루이 14세의 성도착적인 정신 이상에서 비롯되었다. 루이 14세는 자신의 많은 정부들이 분만하는 것을 커튼 뒤에서 바라보면서 성적인 자극을 느끼곤 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여성들이 분만 의자에 앉는 것을 직접 본 그는 자신의 환상과 다르다는 데 실망하게 되었다. 한순간 그는 영감을 떠올렸고 왕으로서의 권력을 이용해 남성 산파가 자신의 상상을 실현하도록 만들었다. 산모가 높고 반듯한 테이블 위에 무릎을 세우고 눕게 되자 루이 왕은 그 결과를 보고 매우 만족했다. 의사들은 당연히 왕실에서 좋은 것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좋을 것이라고 재빨리 결론을 내렸다. 뉴턴과 케플러가 명백히 틀렸다는 믿음 아래 의사들은 반듯하게 누운 자세를 도입했고 칙령에 따라서 중력의 법칙은 폐기되었다. 이 에피소드를 의료사의 부차적인 사건으로 보고 웃어 넘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이를 분만한 의사들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 우스꽝스러운 자세를 하지는 않았더라면 말이다. 오늘날에는 산모의 다리를 제자리에 묶어두는 고정대까지 사용한다. 루이 14세가 보았다면 좋아했겠지만 산모들에게는 분명히 유쾌하지 않은 일이다. 반듯하게 눕는 자세는 의사의 편이라는 측면을 빼고는 아무런 이유도 옹호되지 않는다.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좀 더 복잡한 외과적인 생체 검사 대신에 바늘 생체 검사하는 의사도 있을 것이다. 만일 모두 외과 의사들이 한결같이 여러분의 경우에는 바늘 생체 검사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좀 더 복잡한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그 처지의 2단계로 외과 의사가 유방을 제거해도 된다고 씌어있는 문서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서명해서는 안 된다. 생체 검사 샘플은 매우 주의 깊게 검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환자가 수술대에 누워있는 동안에 성급하게 작성된 병리학 보고서에 따라 수술을 해버리는 실수가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 동결 조직 부분에 대한 검사는 며칠 걸리는 철저한 검사보다도 부족할 수도 있다. 생체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암 진단이 나왔다면 주치의에게 부탁해서 다른 병리학적인 소견을 받아보도록 한다. 잘못된 보고서가 나오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므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병리학자가 옳았는지도 재확인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두 번째 병리학자도 같은 진단을 확인했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 가능한 대안에 대해 외과 의사와 상의해야 할 때이다. 의사가 양심적이고 동정적이며 근치적인 수술에 목을 맨 나머지 다른 치료법은 거들떠 보려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적용 가능한 대안들과 그 치료법들을 개별적으로 적용했을 것이다. 자, 의사가 여러분이 다른 환자들처럼 수동적인 태도로 자기 말에 복종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면 의사의 강력한 저항과 부주의한 처치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을 미리 경고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자기가 하느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겁을 먹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의뢰한 생체검사 이상의 것은 하지 않겠다는 문서의 의사의 서명을 요구하라. 대한치료법에 대해서 철저히 의논하지 않고는 어떤 형태의 처치도 승인해서는 안 된다. 다른 의사의 소견도 항상 참고하도록 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의사가 다른 치료를 하기 싫어서 근치적인 유방 절제술만 고집하는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곧바로 다른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시를 상기시키는 일이 없었던 것인 양 아기는 신생아실로 재빨리 데려가 버리고 엄마는 약에 취해서 잠을 자도록 회복실로 옮겨진다. 이것이 모성인가? 이것이 의학인가? 아기가 나오면 자 산모에게 출혈이 생기거나 자궁 안에 찌꺼기를 남기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자궁 안에 남은 파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궁을 침범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난 몇 시간 동안 여러 번의 질검사를 통해서 이미 증가되어 있는 산모의 감염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된다. 다음 단계로 의사는 자신이 시행한 해음부 절개 때문에 산모의 몸에 생긴 상처를 복구해야 한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런 처치 때문에 산모에게는 장차 성기능 장애가 올 수도 있다. 참 여러가지 다양하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하나씩